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 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여러분, 방송 시작하면서 광고부터 요즘 보고 계신데,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제작비 마련을 위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물건 팔고 있는 겁니다. 많이들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 상품이 들어왔거든요. 지금까지 커피랑 홍삼이랑 떡 뭐 이런 거 팔았는데 위생 상품 3개가 들어왔어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요즘 마스크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잠시 밥 먹을 때라든지 뭔가 뭐 음료수 마셔야 될 때 이럴 때 잠깐 빼가지고 잠깐 뭐 이렇게 어디다 좀 두고 있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손에 들고 있기도 좀 뭐하고, 어디다가 올려놓기도 책상 위에 올려놓기도 좀 그렇고. 그럴 때 이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 마스크 위생 케이스 요새 많이들 쓰고 계신데 마스크 위생 케이스를 허재현 기자도 중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 위생 케이스랑 그리고 섬유 향수랑 향기 이제 실내 향기 뿌리는 거 디퓨저 제주의 꽃향기를 담은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준비가 됐으니까요. 모두 위생 상품들인데 이런 것들 어차피 구매하실 계획이 있었다면 이 상품들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희 한겨레 선배가 만든 유인애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중개 판매하는 제품들이니까 안전하고 질 좋은 그런 상품이라고 제가 보증드리겠습니다. 아까 광고 보셨겠지만 리포액트 누리집 거기 들어가시면 자세한 구매 링크 연결해놨거든요. 그래서 상품 그림 이미지랑 다 있으니까 보시고 구매하시면 돼요. 이 방송 유튜브 설명창과 댓글 공지란에도 링크 올려놓겠습니다. 자, 시사바리스타 뉴스 백브리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중에는 이렇게 녹음 방송으로 진행할게요. 월북 공무원 관련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정치권만 아니라면 이 문제가 사실 좀 합리적으로 잘 풀릴 수도 있는데 이 정치권과 조중동이 자꾸 개입하면서 이 문제가 좀 불필요하게 논란이 확산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래서 약간 좀 팩트 검증을 조금 기자로서 제가 좀 해드려야 될 것들이 좀 이번 주 눈에 좀 띄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조선일보가 월북 추정 공무원, 이제 국방부의 일단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추정이라고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월북으로 추정되는 공무원의 이제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 그러니까 유족인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편지의 내용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대통령님께서 왜 우리 아버지 생명을 못 구하셨습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 죽임 당할 때 대통령님 뭐 하셨습니까? 이런 취지로 아빠의 명예를 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10월 6일 날짜로 실종자 공무원 아들 올림 해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 그러는데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네요. 근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조선일보가 10월 5일 날 입수해가지고 하루 전에 입수해가지고 이거를 일면에 크게 썼네요.
일면에 크게 썼어요. 어떻게 그걸 하루 전에 입수했을까? 그러니까 유족들을 계속 그 조선일보가 접촉을 해서 뭔가 막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정황인 것 같아요. 제가 뭐 확실하게 뭐 확증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조선일보는 이 편지를 쓰도록 기자가 먼저 이 가족들에게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게 그렇지 않고서야 조선일보가 이렇게 먼저 입수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도 보면 이 아들이 분명히 쓴 것 같긴 한데, 실종자 공무원의 아들이. 그런데 내용도 보면은 여기 약간 이상한 문장들이 있어요. 평범했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으며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노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아버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요. 근데 보통 고등학생들이 노모라는 표현을 쓸까? 예, 아무튼 좀 약간 좀 되게 성숙한 단어를 쓰네요. 조선일보 기자가 옆에서 첨삭해준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의심도 좀 드는데, 아무튼 이건 뭐 제가 뭐 확신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이상해요. 예, 어떻게 10월 6일자로 이 편지는 써 있는데, 조선일보는 10월 5일날 입수해갖고 보도를 했단 말이죠. 같이 쓴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요. 일단 그러나 뭐 유족의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우리 국민으로서 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우리 분단의 비극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랄까 막 이 편지의 내용 자체를 꼭 뭐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유족은 유족대로 우리가 존중해줄 필요는 있죠. 다만 이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유족 학생한테 제가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이 방송을 뭐 당연히 듣지는 않겠지만, 뭐냐면 지금 뭐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리 아버지 죽을 때까지 뭐 했냐, 예, 왜 막지 못했냐, 이렇게 이제 편지에 질문을 하던데, 이게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만 좀 살펴보면 이건 좀 너무 과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일단 아버님의 명복은 제가 빌겠는데, 이 기자 아저씨가 뭐 하나만 좀 설명해 줘도 될까? 우리, 아이고, 마음이 참 아플 텐데, 우리 학생, 보세요. 군사 분계선 안에서 여러 그 불의의 사고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벌어졌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벌어졌고, 박근혜 대통령 군에서는 민간인, 북으로 가려고 하던 민간인을 아예 우리 군이 사살한 적도 있어요. 그 유족들은 지금 이 사건의 유족들처럼 언론에 나오지도 못했어. 다들 숨어 살았다고요. 아무튼 안타까운 분단의 비극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했냐,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이제 그 가족들 입장에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계속 이제 그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는 이유가 이런 불의의 사고 같은 것들이 군사분계선 안에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에? 지금 남과 북이 연락망이 지금 끊긴 상태잖아요. 에? 그런데 만약에 이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서 이런 군사분계선 안에서 어떤 사고 같은 것이 났을 때 미연에 방지하고, 또는 그죠? 사고가 이미 난 이후더라도 공동으로 뭐 시신 수습은 어떻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논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북이 계속 대립하는 어떤 구도가 우리나라의 수구 보수 세력 때문에 이게 계속되잖아요. 종전선언이 빨리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반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계속 반대하는 언론사가 조선일보잖아요. 국민의힘 이 정치 세력이랑. 얘네들은 이 군사 분계선 안에서, 그죠? 뭐 사람이 들어갔다든지, 또는 하여튼 뭐 조류에 휩쓸려 가지고 사람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남북이 연락하게 되는 거, 그런 연락망이 끊기기를 계속 획책해 온 곳이 조선일보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고2 학생도. 고등학교 2학년이면 물론 모르는 게 많을 나이지만 아저씨가 설명해 주는 거 못 알아들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주변에 조금만 물어봐. 조선일보 기자들 말고. 그래서 진짜 좀 학생이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진짜 울분을 토해야 할 정치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 말고 따로 있다고. 국민의힘 거기다 더 10배는 넘게 분통을 터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 아버님 일 같은 비극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 정착과 종전 선언을 앞당기기 위해서 조중동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월북을 한 사람이건 월북과 상관없이 그냥 뭐 불강력적인 힘 때문에 거기에 뭐 조류 때문에 휩쓸려간 그죠? 그런 사람이건 그 안에서 그런 불행한 일을 겪었던 건 우리 국민 모두의 슬픔인 겁니다. 사실 월북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런 얘기는 있어요. 지금 공무원이었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월북하려고 하셨던 그렇게 발표된 분이. 근데 공무원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들은 왜 이제 이게 순직으로 분류가 되면 왜 그 불법 지도 단속 업무 같은 거 이제 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 일은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순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면 유족들은 이제 보상금이랑 연금 액수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공무원 재보상법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이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국가가 그런 정도의 위험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줘야죠. 그래서 만약에 이 월북 그 피살 공무원이 이제 위험 순직이 인정됐을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보상금이 일단 2억 이상 받게 되고 그리고 월 소득액 이런 것들도 아버지가 이제 원래 얼마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어쨌든 한 60%까지 매달 연금도 계속 그 유족들이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월북하다가 돌아가신 걸로 이제 최종 결론이 나면 이 유족들은 급여를 한 푼도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죠? 아버지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월북자로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되면 상당히 좀 그죠? 경제적 타격이 크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조선일보랑 조중동이랑 국민의힘이 막 옆에 붙어 가지고 이 유족들을 계속 막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월북 아니다. 아니 월북이건 아니건 간에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은 우리 민족의 비극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랄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이 아들의 편지의 소식을 듣고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이제 위로의 말을 전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월북인지 아닌지 이게 명확히 결론이 나지도 않고 국방부는 그렇게 추정해서 발표를 했지만 어쨌든 명확한 게 아니면 유족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뭐 순직으로 인정을 해서 나머지 이 유가족들의 삶을 좀 우리 국가가 좀 잘 보살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또 그거 순직으로 인정 안 해주면 국민의힘이 또 몇 달 동안 얼마나 또 트집 잡겠습니까? 아이고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요렇게 조금 요 논란을 좀 정리해 드리고 좀 더 이상한 또 보도들 나오면 주말에 또 다시 라이브 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강경화 장관의 부군의 해외 출국과 관련해서 또 막 국민의힘에서 여러 막 이상한 막 흑색 선전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짚을 게 있어요. 자, 일단은 정치권에서 먼저 벌써부터 강경화 장관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는 것 같아요. 매일경제 10월 5일자 보도인데 여당 일각에서 장관 교체론이 나온다 이러면서 정치권에 따르면 5일 강 장관 남편이 요트 구매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에 대해 당 밑바닥에서 질타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 한 재선 의원은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외교부 장관 배우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며 국민에게는 정부가 답답해 보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제목은 장관 교체론으로 달려 있었는데 막상 제가 지금 기사를 읽어보니까 장관 교체론이 아니고 그냥 부적절한 처신이다네. 뭐야. 제목에 제가 낚였네요. 잠깐만. 김남국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개인의 일탈 행동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했다. 라고 이제 기사에 언급을 해서 이렇게 모아놨는데, 근데 기사 내용 읽어봐도 여당 일각 누구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요? 근데 왜 제목은 매일경제, 손일선 기자, 이 사람 이거 뭐야? 왜 장관 교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놨어? 따옴표 해가지고. 뭐야. 나는 또 어떤 민주당 내 의원이 그런 얘기했나 하고 지금 기사를 가져왔는데 그런 것도 아니네. 그냥 매일경제 니들이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 쓴 거 아니야? 10월 5일자 기사입니다. 네. 손일선 매일경제 기자. 제목이 추, 강, 박, 그죠? 추미애, 강경화, 박능후 이딴 구설에 여당 일각에서 장관 교체론 어쩌고저쩌고. 제목이 이래요. 근데 내용이 그것도 아닌데? 이게 여러분 지금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이렇게 쓴소리를 할 수 있냐, 너무한 거 아니냐, 강경화 장관 억울하다, 약간 이제 김남국 의원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정치적으로 책임질 사안과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사안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서 비판할 거리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민주국가지. 근데 뭐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다 사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각에서 누가 몇 개월이나 버틸 수 있겠어요. 에? 지금 그 강경화 장관이 무슨 외교부 장관으로서 뭐 되게 일을 못하고 있거나 코로나 국면에서 국격을 그죠? 엉망진창으로 외국에서 욕먹고 있거나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얼마나 이 위중한 시기에 그죠? 외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뭘 사퇴해? 남편의 일인 거잖아요. 어쨌든 정치적 구설수인 거지.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정치적인 어떤 구설수에 어쨌든 올랐기 때문에 원칙적인 수준에서 비판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는 거죠. 왜냐면 그건 균형 감각 상실이지. 그 매일경제 이런 이상한 기사처럼 그죠? 여당의 의원들은 그냥 원칙적 입장에서 부적절했다. 뭐 이런 정도 그냥 논평하는 건데 거기서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책임지라고까지 제목을 써놨네. 참나. 이런 건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허재영 기자도 지난 방송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걸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책임질 건 다른 사안이죠. 뭐냐?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 미래통합당의 이 박덕흠, 국민의힘이죠. 이 사람은 비판을 넘어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수준이죠, 이미. 자기가 그 상임위에 있을 때 자기 가족 기업들 관련한 그 상임위에서 그 처리하는 법안들 유리하게 다 통과시켜주고 본인이 다 있을 때 벌어진 일 아니에요. 그리고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던데 이 박덕흠 의원이 속해 있던 무슨 뭐 여러 그 이제 건설 협회 관련 단체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임원들이라든지 뭐 임원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박덕흠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곳에 무슨 뭐 사원으로 채용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막 밝혀지고 있어요. 네? 조금만 읽어드리면 박덕흠 의원이 전문 건설 협회장을 맡았었던 2010년쯤에 자기 친형이 있었는데 박덕흠 의원의 친형이 파워개발이란 회사의 이제 대표였나 봐요. 자기 친형이. 근데 자기 그러니까 조카, 친형의 아들이요. 중앙회, 무슨 건설 기업 무슨 중앙회 같은 곳이 있나 봐요. 거기에 사원으로 채용됐다고 하네요. 2010년쯤에.
이게 아버지,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 그죠? 큰아버지의, 그죠? 역할을, 작은아버지가 되겠구나, 조카한테는. 작은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취업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박덕흠 의원의 이제 가족들이 운영하는 건설사 간부의 자녀도 2011년에 또 직원으로 채용되고, 또 이 직원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서울시 취수장공사에서 박덕흠 의원 지시에 따라서 입찰 담합을 한 해영건설 송나무계 본부장의 아들이라 그러네. 지금 현직으로 중앙회 기술관리부에 재직하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과 관련된 부정체육 의혹 대상자 한 25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한겨레가 보도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치적 비판을 넘어서서 본인이 해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수준의 사안인 거죠. 여러분 구분되세요? 예.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강경화 장관 남편에 대해서는 그냥 정치적 비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그런 정도 얘기를 한 겁니다. 박덕흠은 사퇴해야죠. 이런 건 책임져야 될 사안인 거죠. 이런 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니 뭐 강경화 장관이 아무리 뭐 그죠? 국가의 장관이더라도 남편이 하는 행동을 어떻게 다 말려요, 솔직히. 말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국민 입장에서는 섭섭하네. 에이, 왜 그랬을까, 남편이.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죠. 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퇴를 해. 지금같이 이 코로나 국면이라는 이 위중한 시기에, 그리고 WTO 지금 사무총장 선거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강경화 장관의 그 부군, 그 은퇴하신 이제 연세대 교수죠. 지금 나이가 지금 70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살 날이 이제 그죠? 이런 표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죠? 10년, 20년, 뭐, 그죠? 뭐, 이 정도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말 꼭 하고 싶었던 거를 하고 싶은 나이인데, 이제 얼마 안 남은 날이니까, 그게 이제 해외를 그 배 타고 쭉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제 여행하는 거, 그게 이제 꿈이었었던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뭐 지금 뭐 무슨 요트 사러 갔다 그러니까 대단히 막 엄청난 그 호화 요트 사는 것처럼 그렇게 딱 인식이 되는데, 이게 중고 요트 90년대에 제조된, 그러니까 30년 된 중고 요트를 사러 간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래도 요트니까 한 1억 5천 하는 건데, 30년 된 중고 요트도 한 1억 5천 정도는 하나 봐요. 근데 우리가 무슨 뭐 진짜 되게 막 큰 부호들이 타는 진짜 막 호화 파티 열고 막 이런 그런 요트가 아니라, 중고로 30년 된 1억 5천만 원짜리 그냥 중고 요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엔진이 그 돛이래요, 돛. 그러니까 무동력으로 웬만하면 이렇게, 그죠? 바다에 바람 이용해 가지고 가는 그런 요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동력으로 배를 이용해서 세계 일주를 하는 그런 꿈, 이런 거 정도를 소박하게 갖고 계셨던 거 아닌가 해요. 무슨 뭐 호화 요트를 사가지고 뭐 거기서 뭐 몇 날 며칠 미국 사람들 불러다가 뭐 파티 열고 뭐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나중에 알았냐면, 왜 이제 요트 클럽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평소에 이제 그 연락을 많이 주고 받았었나 봐요. 강경화 장관의 이제 부군이랑 요트 이제 구매하시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분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거를 좀 설명을 좀 해놨더라고요.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호화 요트 이런 거 아니다. 요트를 취미로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아는 거다. 30년 된 중고 요트이고, 그거 자체가 1억 5천인데, 아니 평생 70살까지 대학 교수 하신 분이 1억 5천 정도, 그 정도 쓰는 게 그게 대단히 큰 사치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코로나 국면에 해외여행이 적절하냐, 국민들은 다 억제하고 참고 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무슨 뭐 이런 시기에 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 뭐 호화 요트 타러 미국으로 가고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좀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은 좀 입 닥치고 조용히 계셔야 될 게 뭐냐, 이게 있어요. 제가 지금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분이 10월 말에 LA 방문한답니다. 27일 날 가기로 돼 있대요. 4박 5일 머무는데 가서 하는 게 뭐냐, 기독교인들 만나가서 신앙 간증 모임 한다고. 신앙 간증 모임. 예. 한 50명 정도 모여서 하는 그런 간증 모임이 있대요. 그거 하러 미국 간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모임 때문에. 이런 거 꼭 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 부군의 행동을 국민이 비판할 테니까 국민의힘 니네는 빠져. 황교안 전 총리도 같이 비판하든가. 자, 시사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2부에서는 금태섭 의원의 또 금태섭 전 의원이죠. 네, 이상한 또 헛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걸 좀 팩트 검증해드릴 게 있어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